Hello there, everyone. It's really Mary and happy to meet you, and a pleasure to meet you in the Minsemi online English Accent class. 여러분 만나서 레알로 진짜로다가 정말 무지하게 엄청나게 레알 허벌나고 겁나고 기절할 정도로다가 진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분 좋고 상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열심히 활기차고 즐겁고 기쁘고 보람있고 도파민 가득한 미소와 웃음으로 채우면서 찐감동차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주제는 바로 에그머니의 에그입니다. 우리말로는 달걀이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계란이라고 하고 생태학적으로는 알리라고 하지요. 달걀이 순환국어이니 앞으로는 달걀이라고 하겠습니다. 달걀이라는 말은 달개 알이 줄여져서 달걀이라고 한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오랜 옛날부터 계란은 영양식으로 세계 각지에서 이용되었습니다. 새알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식재료로 전 세계를 통틀어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년에 약 9kg의 계란을 먹는다고 하네요. 인류가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공급량 자체가 압도적이고 영양소 또한 슈퍼푸드라고 부를 정도로 골고루 분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또 요리하기도 쉽고 요리 방법도 매우 다양하기도 합니다. 계란 자체만으로 요리하는 방법도 넘쳐나지만 다른 음식에 계란을 추가하는 경우 무궁무진한 재료가 되기 때문이지요. 가령 빵에 계란이 들어가는 식입니다.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계란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선하고 영양가 가득한 계란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난각번호입니다. 난각은 계란의 껍질을 말하는 한자어로 영어로는 에그쉘이라고 하지요. 계란 껍질을 뜻하고요. 난각의 번호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에그쉘 넘버라고 하면 곧 난각 번호가 됩니다. 넘버라는 영어 단어가 너무 기니까 대문자 n의 소문자 o 그리고 마침표로 줄여서 간략하게 쓰는데 반드시 마침표를 끝에 찍으셔야 합니다. 안 찍으면 그냥 거절의 의미인 no가 돼버리니깐요. 자, 그럼 에그쉘 넘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달걀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고 말씀드리면 믿으실까요? 주민등록번호는 영어로 ID 넘버라고 하지요. 혹시 달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에그에도 ID 넘버가 있을까? 있습니다. 난각번호라고 하지요. Eggshell number. 입니다. 달걀에 숫자를 찍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달걀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왜 하나하나 숫자를 찍어 놓은 걸까? 달걀도 혹시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 정답은 맞습니다. 맞고요. 달걀도 자기소개를 합니다. 오늘은 달걀 껍데기 영어로 에그쉘에 찍힌 바로 그 난각번호 영어로 에그쉘 넘버에 대해 재미있게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숫자 이야기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웃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에그쉘 넘버는 달걀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먼저 에그쉘 넘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ggshell number. 는 달걀 껍데기에 찍힌 숫자와 문자 조합입니다. 이 번호는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솔직한 정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이력서, 성장환경 소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Eggshell number. 는 국내산 달걀에만 있습니다. 국내산은 영어로 더메스틱이라고 합니다. 즉, 난각번호가 찍혀 있으면 아, 이 달걀은 국산, 그러니까 더메스틱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달걀은 우리나라 에그쉘 넘버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그쉘 넘버는 저 토종이에요. 라고 말하는 달걀의 외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에그쉘 넘버는 길면 길수록 정보가 많습니다. 이제 에그쉘 넘버이
길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달걀을 잘 보시면 어떤 건 넘버가 길고 어떤 건 짧고 간단합니다. 이 차이는 바로 등급란이냐 일반란이냐의 차이입니다. 등급란은 영어로 퀄리티 그레이디드 에그라고 합니다. 퀄리티 그러니까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지요. 많은 농장에서 이 퀄리티를 등급으로 인증받아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정부로부터 등급을 받으면 신선하고 건강한 계란을 판다고 인정받은 것이니까요. 퀄리티가 좋은 것이지요. 퀄리티가 높은 등급란의 에그쉘 넘버는 총 10자리입니다. 처음 보면 비밀번호인가? 싶을 정도로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안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발란은 등급을 받지 못한 달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사육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암탉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등등.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 버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스탠더드 에그로 시중에 판매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발란이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찍을 수는 없으니 10자리가 아닌 보통 4자리 숫자만 찍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등급란은 자기소개를 아주 자세히 하는 달걀. 일발란은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하는 달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080이라고 써져 있으면 8월에 0이라는 농장주가 출시한 일발란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글로도 써져 있고 영문자로 쓰여 있기도 한데요. 앞번호는 산란일자를, 뒷문자는 생산자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급란 난각번호, 퀄리티 그레이디드 에그의 에그쉘 넘버이 해독 시간입니다. 등급란 난각번호에는 딱 3가지 정보만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산란일, 영어로는 레이잉 데이트입니다. 즉 달걀의 생일이지요. Eggshell number. 앞에 4자리 숫자는 달걀이 태어난 날 레이잉 데이트, 즉 산란일입니다. 예를 들어 0325라고 적혀 있다면 3월 25일에 태어난 달걀입니다. 이걸 알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신선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걀도 사실 저 오늘 태어났어요. 저는 조금 연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생산자 고유번호, 영어로 팜코드라고 합니다. 즉, 달걀의 고향을 말합니다. 문자와 숫자 조합은 생산자 고유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어느 농장에서 태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낳았니? 하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번호입니다. 달걀도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누가 낳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끝에 써져 있는 사육 환경 번호, 영어로 파밍 인바이런먼트 코드라고 합니다. 달걀의 성장 환경 인바이런먼트. 이 영어 단어는 상당히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전 지구적인 글로벌적인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암탉이 알을 낳는 인바이런먼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한 것만큼 닭의 환경인 인바이런먼트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Eggshell number. 의 맨 마지막 숫자는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숫자는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보는 닭의 삶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숫자 하나로 닭의 인생이 보입니다. Eggshell number. 1번은 암탉을 방사 사육한 건데요. 닭이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프리하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두었다는 것이지요. 닭 입장에서 말하자면 오늘은 어디 산책 갈까?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ggshell number. 2번은 닭장 바닥, 영어로 인도에서 생활하는 평사 사육입니다. 케이지에 갇히진 않았지만 여러 친구들과 단체 생활을 합니다. Eggshell number. 3번은 일반적인 축사 환경입니다. 농장을 뜻하는 반에서 자라난 암탉이 낳은 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관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식이지요. Eggshell number. 4번은 가장 많이 알려진 케이지 사육입니다. 배터리 케이지라고 하는데요. 닭이 일정한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좁은 공간 안에 닭 6마리에서 8마리를 집어넣는 닭장에서 알을 낳은 건데요. 달걀 생산 방식 중 하나로 케이지 안에 있는 닭은 당연히 암컷이겠지요. 배터리 케이지는 동일하게 생긴 케이지가 쭉 늘어선 모습이 포대, 즉 배터리와 같다고 해붙여진 이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사육 방식이지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닭을 키울 수 있어 인기가 많아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대부분이 이 사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란의 일련 번호의 마지막 끝자리의 숫자가 4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 방식으로 사육되는 닭에게서 나온 계란입니다.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많은 치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닭은 필드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사육한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규모가 클수록 관리가 힘들어지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배터리 케이지를 쓴다면 한 케이지당 6에서 8마리를 집어넣어서 키울 수 있어 공간을 많이 아낄 수 있고 관리가 쉬워지기에 경제성과 생산성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도 닭한테는 지옥, 영어로 헬입니다. 좁은 케이지에 닭 여러 마리를 집어넣다 보니 닭들은 뛰어놀 공간조차도 없어 활동을 제한받으며 할 수 있는 게 달걀을 낳는 일밖에 없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한 배터리 케이지가 있는 곳은 관리가 워낙 허술해서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생기는 등 환경, 인바이런먼트가 열악한 것이 많아 닭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닭들이 서로 쪼기까지 한다는 것. 이러다 출혈 이상의 부상을 입으면 빽빽한 케이지 안에서 관리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죽게 되므로 미리 부리와 발톱, 영어로 토우네일을 다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를 때의 고통은 물론이려니와 이후 제대로 먹거나 걷기 힘들어져 더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이런 이유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을 동물 학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케이지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이 밀집 사육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포 용지 크기의 케이지 안에 닭 여러 마리를 넣다 보니 닭이 흙으로 목욕할 수 없게 되어서 살충제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이 동물 학대와 살충제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배터리 케이지 대신 새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모아놓고 키우지만 감금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땅으로 목욕도 깃대도 설치되면서 날개짓을 하는 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쓰는 기업은 5%밖에 안 된다는 것. 2012년에 유럽연합은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맥도날드, 네슬레 등 미국 기업들은 배터리 케이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말이지요. 대한민국에서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반대 움직임은 있지만 사육장, 면적 확보 및 가격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진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부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왕이 제대로 안 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지요. 미쏘니까 농담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등급란에는 산란일, 생산자, 사육 환경 정보가 있다. 끝자리 1번에서 4번 숫자는 사육 환경을 의미한다. 이제 달걀을 보실 때 그냥 계란이다가 아니라 아, 이 친구는 이런 환경에서 왔구나. 하고 한 번 더 보시게 될 겁니다. 달걀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조금 재미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장바구니 선택에 작은 웃음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오늘의 카먼 센스 잉글리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각 번호는 달걀 껍데기에 찍힌 숫자와 문자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난각 번호는 국내산 달걀에만 있고 외국산은 코드 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US, 영국은 UK, 프랑스는 FR 등의 형식으로 적혀 있죠.
두 번째, 계란은 등급을 받은 계란이 있고 등급을 받지 못한 계란이 있는데 등급을 받은 계란은 품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난각번호가 있지요. 번호가 없는 계란은 일반란이라고 해서 난각번호가 없습니다. 대신 가격이 싸지요. 각 농장에서는 등급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워서 그대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는 게 일반란도 보통 지역번호 2자리와 생산자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난각번호는 등급란은 10자리이지만 일반란은 보통 4자리입니다. 세 번째, 등급란의 난각번호는 산란일,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번호 끝자리 1번부터 4번까지 찍혀 있는데 1번은 방사로 키운 암탉, 2번은 평사에서, 3번은 축사에서, 4번은 케이지에서 키운 암탉이 낳은 달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은 사육 환경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이 4가지 오늘의 커먼센스 구문들을 전부 다 영어로 바꿀 줄 아시면 그때 우리는 하산하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지금은 중요 영어 단어만 체크하셔서 한국어 문장에 넣어 말씀해 보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영어 단어들을 커먼센스 구문 안에 넣어서 말씀드릴 테오니 잘 듣고 따라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첫 번째, 에그쉘 넘버는 에그쉘에 찍힌 넘버와 레터 조합입니다. 더메스틱만 있고 외국산, 포리는 국가 코드가 적혀 있지요. 두 번째, 에그쉘 넘버는 퀄리티 그레이디드 에그는 10자리이지만 스탠더드 에그는 보통 4자리입니다. 세 번째, 퀄리티 그레이디드 에그의 에그쉘 넘버는 laying date, farm code, farming environment 코드가 있습니다. 네 번째, 번호 끝자리 1번부터 4번은 사육 환경인 파밍 인바이런먼트를 보여주는데요. 1번은 프리 레인지, 자연 방사로 키운다는 거지요. 2번은 인도 레인지, 평사 3번은 반 레인지, 축사 4은 배터리 케이지에서 키운다는 것이지요. 좋은 계란을 얻으려면 암탉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고사성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청난정이니 선모양난이라. 어미가 자란 환경이 맑으면 알도 바르다 좋은 어미가 좋은 알을 낳는다. 사육 환경이 깨끗해야 안전한 달걀이 나온다. 어미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건강한 알과 생명이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맹자가 자식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맹모삼천지교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닭이 선택할 수는 없지만 닭을 키우는 양계장 사장님들이 꼭 명심하셔야 할 성어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도 계란을 고를 때 얼마나 똑똑하게 고르느냐에 따라 생산자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농장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사성어도 잘 알고 계셨다가 좀 배웠다고. 찰란체 하시는 지인분들께 한 방 먹이실 필요가 있을 때 꼭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대단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몰랐던 동물 상식에 대한 커먼센스를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모쪼록 일상생활에서 꼭 계란을 구매할 때나 또는 일부러 찾으시거나 대화의 주제로 삼으셔서 공부하신 티를 팍팍 내시고 자랑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프라인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빈칸을 꽉꽉 잘 채우셔서 사진 찍으신 다음에 저한테 꼭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간절히 협박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숙제를 잘하심이 신상에 이로우실 듯해요. 안에 오신 분들은 옥상으로 올라오시거나 부모님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즐겁고 보람찬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수업에 꼭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really appreciate it. Have a nice and happy day. Take care about yourself. See you next time. Bye.